네, 삼청교육대. 이 최근 박찬주 전 대장이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 삼청교육대에 원조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화요일에 마련하는 다시 스트레이트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김정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청교육대 이전에 원조가 있다라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걸 취재를 하신 겁니까, 이번에는? 네, 제가 취재한 건 이제 서산 개척단이라는 사건인데요. 네. 1961년부터 68년까지 음. 충남 서산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 사건입니다. 네. 강제 노역, 폭행, 성폭행, 그리고 의문사까지 이제 각종 인권 탄압이 벌어졌고요. 네. 생존자들의 증언으로만 10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네. 이 사건이 이제 군사 정권의 그 사회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네네. 깡패나 불황아로 보이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인간 개조를 한다면서 강제 수용을 했다는 점에서 네. 삼청교육대의 원조라고 이제 불리는 사건입니다. 지난 60년대 이르면 사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한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낯선 남자들 두 사람한테서 음료수 드링크 하나를 받아 마시고 잠들어가지고 깨어나니까 여기였어요. 오니까 꼭 군대하고 똑같았어요. 아,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기억이 생생하니까. 이게 사실 지금도 그 광경 장면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뭐 거의 어린이 같은 나이였을 텐데 기차에서 그냥 끌려간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63년에 이제 이 김광덕 씨라는 분인데요. 네네. 이제 10살이던 나이였어요. 근데 할머니 댁에 가려고 네. 진해에서 마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네. 기차에서 낯선 남자 2명이 주는 음료수를 받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니까 서산 개척단이었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납치 혹은 취업 사기 등으로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 많았고요. 혹은 서울 시립갱생원 같은 국가 불황화 시설에서 네. 100명씩 대규모로 이제 보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진 것만 최대 1,700여 명이 강제 수용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잘해봤자 그냥 청소년 10대 한 후반 그리고 혹은 이제 20대 넘어서 성인들을 이렇게 잡아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10살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분 말고도 이제 9살, 뭐 10살 이 또래도 굉장히 많고 연령대도 와. 되게 다양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이름이 서산 개척단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모아놓고 뭘 개척을 했다는 겁니까? 충남 서산 앞바다에 이제 폐염전 부지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를 논으로 바꾸는 간척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근처에 이제 도비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돌을 날라서 바다에 둑을 쌓는 그런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네네. 새벽 6시부터 종일 폭행과 배고픔을 견뎌가며 강제 노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인간 철조망이라고 부르는데 20m, 30m에 한 명씩 경비를 서서 네.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마치 인민재판처럼 단원들 다 보는 데서 네. 곡괭이 자루로 맞았다. 아. 이런 증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행 혹은 영양실조, 사고사 이런 걸로 숨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옥이네요, 지옥. 그렇죠. 네, 1,700여 명이나 끌려갔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 맞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심지어는 이렇게 개척 사업이 좀 길어지다 보니 생면부지에 이제 젊은 남녀들이 강제 결혼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단원들을 먼저 데려다 놓고 네.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이제 강제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끌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증언 중에 성폭행 관련 내용들이 나온 점도 있습니다. 지금 위안소까지 설치가 됐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네. 현재 국가인권위가 실태 조사 중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60년대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안소라는 말을 여기서 듣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국가가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이런 걸 한 걸까요? 당시 박정희 정권이었는데.
네, 일단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5.16 쿠데타 직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은 민심을 수습하는 게 가장 네. 시급했기 때문에 네.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이제 불황아와 깡패로 보이는 이들을 붙잡아서 도심에서 내쫓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박정희판 군함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민정식 단장이라고 네. 이제 그 민간인이 단장을 했는데 네. 이 보건사회부에서 위촉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1964년에 인권상을 수상을 해요. 불황자들을 잘 선도를 했다. 이런 인권상이요. 이유로요. 예.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한 사람들이 지금은 이 서산 쪽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서산 개척단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절경을 자랑하고 있는 대관령에도 네. 영문을 모르고 이제 끌려온 이들의 이제 피땀과 눈물이 뿌려졌는데요. 네. 거지왕 김춘삼 씨가 이제 관리자 노릇을 했다는 대관령 개척단 역시 이렇게 강제 노역을 통한 황무지 개간에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 대관령 목장을 뭐 개발하고 이런 일에 그냥 뭐 특정 부처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1961년 국방부 문건을 네. 최근 그 권미혁 의원실에서 입수를 했어요. 이 문건에 보면 서울 네. 불황아 보호소에서 450명을 대관령 개척단에 보내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들을 옮길 건지 그 네. 이송 계획을 짠 게 아주 그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서울시에서 그 불황인들의 이발과 목욕을 이제 담당을 하고 네. 국방부에서는 군용 차량을 준비를 하고 당일의 그 경비는 군경이 합동으로 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부 부처가 총동원됐던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부 부처에서 몰래 한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국책 사업처럼 해버린 거네요. 그쵸. 지금 설명을 들으면.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잡아가서 강제 노역을 시킨 이유가 다만 뭐 개발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도 있었던 건가요? 전문가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박정희 군사 정권은 이제 불황아와 깡패를 아예 초기부터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4.19 혁명이나 이런 데 일정 부분 참여를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이 네. 정권 안정과 민심 수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네. 봤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맨손으로 하는 간척 사업에 당시 미국에서 지원금을 줄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업지가 많을수록 지원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개척단이 이제 우후죽순 생겼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박진수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 아시는 분 오빠가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생각 못할 만큼 많이 힘드셨나 봐요. 올바른 정신으로는 못 사시더라고요. 이 말도 그분 앞에서는 감히 꺼내기가 죄송할 뿐입니다. 조옥선님도 문자 주셨어요. 지금도 서산 간척지 가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지가 지나가면 그곳을 쳐다보고 우세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서산하면 몸서리 쳐진다고 하십니다. 이게 생생하게 피해자들이 지금도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국가가 보상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도 뭔가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권 탄압이 이제 너무 심하니까 중간에 단장이 쫓겨났어요. 네. 그래서 1968년에 서산군에서는 그 간척지를 단원들에게 가분배를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때 땅 상태는 제대로 된 노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남아서 막노동을 해가면서 그 번 돈으로 논을 가꿔온 거예요. 본인들이 만들었군요, 네. 땅을. 그래서 농사가 이제 조금 되기 시작한 건 1980년대 들어서인데 근데 이제 벼가 조금 나온다 싶으니까 정부가 이제는 국유지라면서 돈을 내고 땅을 사라 이렇게 나왔던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강제노동시키고 간척지 겨우 읽어놨는데 네. 이거를 다시 달라는 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소송을 일단 다 하셨는데 소송도 모두 패소가 된 상태고요. 네. 이 소송이 모두 패소가 된 게 1968년에 그 땅을 가분배할 때 법적 근거가 다 정비되진 않은 상태에서 네. 서산군이 그냥 우선 땅을 먼저 나눠줬던 겁니다. 근데 이 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방치가 되다가 네. 80년대에 개서는 이 법 자체가 폐지가 돼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너무 무책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안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네. 정말 무책임한데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중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는 2주 뒤에 그 실태조사의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일단은 소송은 다 져서 특별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아, 예,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이 통과된 뒤에 네네. 진화이 2기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 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정말 살아 계신데 국회 싸울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김정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